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 특징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계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을 상징하는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준비해 봤어요. 겨울이 이제 12월, 다음에 3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잠깐 봄이 나왔다가 또다시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이 나오고, 네, 가을은 10월에 반짝, 다시 11월 달부터는 겨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러한 자료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봄과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자료인 것 같아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고요.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절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뉴스 자료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계절 단원에서는 그러면은 각각의 계절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단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기단은 동일한 성질의 공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온 특성, 즉 기온이 높은 공기 덩어리냐, 기온이 낮은 공기 덩어리냐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공기 덩어리가 수분을 머금은 정도가 어떠한가, 즉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가 혹은 수분한 공기 덩어리인가를 따질 때 우리는 기단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크게는 네 가지 살펴볼 텐데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이렇게 네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기는 거의 계절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요. 한편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의 봄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늦봄부터 초여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여름, 다음에 적도 기단은 이제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기단을 공부할 때는 해당하는 기단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한반도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4개의 동그라미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단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는 해당하는 기단, 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봄철에 영향을 특히 미치는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다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도 기단은 우리나라의 주로 남부 지역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기단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단의 위치를 강조했는데 왜냐면은 기단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해당하는 기단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그 기단의 성질을 익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기단들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온이 낮은, 즉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저위도에서 발원하는 기단이기 때문에 그 기단의 성질 또한 기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편 이제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서부터 발원한 기단이기 때문에 대륙의 성질인 건조한 특성, 그 다음에 그 밖에 오호츠크의 태평양 적도 기단은
모두 이제 바다에서부터 발원한 기단이기 때문에 바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뷸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기단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 그 시베리아 기단이 발원하는 위치를 보면은 그 기단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위도인 북쪽과 내륙에서 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즉 한랭, 건조한 기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한파,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운 특성을 가지고 오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항상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베리아에서부터 이 기단이 확장했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면서 결국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했을 때는 춥게 나타나는 삼한, 3일 동안 춥고 반대로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 기단이 쪼그라들면은 그 시기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사온, 겨울이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삼한, 사온의 기온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봄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또 갑자기 영향을 미칠 때는 꽃샘 추위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 모습은 우리 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인데요. 오호츠크의 기단도 우리 아까 위치를 확인했었죠.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죠. 마찬가지 시베리아 기단과 유사하게 차가운 기온 특성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냉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오호츠크의 바다죠. 바다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습균을 머금고 있겠네요. 따라서 습기를 머금은 모습, 수뷸난 기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그 성질이 냉량 수뷸하고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주로 우리나라 늦봄에서 초여름 영향을 미칠 때 북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나라 영동과 영서지방에 이제 굉장히 다른 기후 특성이 나타나죠. 바로 영서지방에서는 굉장히 기온이 높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녹새 바람이 불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오호츠크의 기단의 수뷸난 공기와 이따 이야기할 북태평양의 기단에도 마찬가지 수뷸난 성질이기 때문에 두 기단이 만나면서 장마 전선을 만들기도 하는 게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북태평양 기단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고요. 북태평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쪽, 즉 저위도에 있었죠. 따라서 기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고온, 기온이 높고요. 마찬가지 바다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고온, 다습한 기단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의 공기는 굉장히 또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동반하게 되겠고 앞에서 말했던 오호츠크의 기단과 함께 수뷸난 공기덩어리가 서로 뭉치면서 장마전선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도 기단에 대해 살펴볼 텐데 적도는 북태평양 기단보다 그 이후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질이 북태평양 기단과 동일합니다. 남쪽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요. 바다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다습한 성질은 북태평양과 동일하네요. 특히 적도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적도 기단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각각의 계절별로 계절의 특징들을 나열해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특징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잦은 날씨 변화, 꽃샘추위, 건조한 날씨, 황사 현상. 자, 어느 계절의 기후 특징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봄에 나타나는 기후 특징이 되겠네요. 봄이 되면은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잦아요.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흐렸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고요했다가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과 이 저기압이 자꾸만 쉽게 교차하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봄이 되면은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꽃들이 새롭게 파릇파릇 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것을 시세마는 시베리아 기단이 갑작스럽게 확장하는 시기에 반짝 추위가 나타나는 우리는 이거를 꽃샘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봄철은 또 건조한 날씨여서요. 상대적으로 산불 빈도가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도 하죠. 더불어서 중국 내부에서부터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여름인데 여름은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장마철, 상대적으로 여름 중에서 초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장마전선은 두 가지 성질의 기단, 즉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면서 우리 이제 강수 유형 네 번째에서 공부했습니다. 전선을 만들고 이 전선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를 뿌릴 수 있겠죠. 이를 우리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을 때 특히 이 장마철에는 많은 양의 비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강수의 대부분이 이때 집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 하순 전후로 하여서 남부지방부터 주로 장마전선이 점차 밑에 지방부터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7월 하순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장마가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많은데요. 장마전선에서부터 많은 습기가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스컴이나 일기예보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장마 전선의 모습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장마 전선을 점차 북쪽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 한반도 입장에서는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다음 한여름의 계절 특성을 살펴볼 텐데 한여름은 장마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계절 특성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볼 필요가 있어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나타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쪽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남쪽에서부터 또 계절풍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장마가 지나면서부터는 북태평양 기단의 자리를 우리 한반도에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고요. 이에 따라 열대야 및 열대일이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열이 심하다 보니까 대기가 그 가열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내리는 강수, 대륙성 강수, 우리나라에선 이를 이제 소나기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한여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후 특성이 되겠네요. 이어서 지금 기압 배치도가 나왔는데
지금 왼쪽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니까 고기압, 북태평양에서부터 뜨거운 다습한 바람이 영향을 미치겠다. 바로 왼쪽에 있는 기압 배치도가 한여름에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압 배치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는 가을 특징을 볼 텐데요. 올라가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을 축소시키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을철에도 짧은 장마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을 하면은 굉장히 맑은 날씨,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있죠. 가을 하늘은 굉장히 청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에 따라 농작물이 그 결실을 맺는 시기, 즉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는 표현도 가을철을 지칭하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겨울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겨울도 이제 여름철과 마찬가지 기압 배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서로 서쪽에 고기압, 다음에 동쪽에 저기압이 배치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서구 동저의 기압 배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주로 서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북서풍에 계절풍을 미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에 따라서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추워지는 시기가 되겠고요. 시베리아 기단이 축소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철을 보이는데 이렇게 주기적인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눈을 뿌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북동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올 때 바람을 맞이하는, 바람을 맞는 쪽의 사면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많은 양의 눈을 뿌리게 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기압 배치도 상에서 겨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한반도 기준으로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 따라서 주로 북서풍의 계절풍이 부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이 기압 배치도가 겨울에 기압 배치 특성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사계절과 관련된 우리나라 계절 특성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